자, 이제 4월 첫째 주까지 증시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월요일은 이제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이제 종합 PMI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이제 금지됐는데 이게 이제 전면 해제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1일은 이제 중국의 3월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표가 나오고, 미국에선 3월달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2월달 졸트라는 이제 구인 이직 지수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또 같은 날 한국의 3월 수출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4월 2일은 이제 한국의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상호 관세를 그날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4월 3일은 이제 미국의 3월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 4월 4일은 미국의 3월달 그 고용 보고서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중에서 주목하고 계신 변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 이제 고용 지표 아마 안정감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지켜보시고, 중요한 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는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도 보고서 보여드리면서 그 제조업 지수가 돌아설 때 한국이 좋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오르는 게 상당히 한국한테 중요하고, 근데 미국은 또 반대로 서비스업 지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ISM이라는 곳에서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이제 각각 나눠서 발표해요. 네. 그래서 서비스업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좀 반등했거든요. 근데 이제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완전한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3월 수출 데이터 실제로 반전했는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 좀 이슈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니까 뭐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매도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4월 2일로 이제 예상은 좀 되고 있는데, 그리고 4월 3일은 자동차 관세는 이미 이거는 확정은 돼 있는 상태인데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주말이나 또 주초 사이에 뭐 마음을 바꿀 수는 있거든요. 트럼프가 워낙 변수가 많아서 바뀔 수 있지만 날짜는 일단 4월 2일하고 4월 3일 날 일단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게 주가 반응이 중요한 게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게 시행이 됐을 때 주가가 오히려 오를 수도 있어요.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일단 이건 선반영 된 걸로 이제 치부할 텐데, 만약 이게 또 시행이 됐는데도 주가 빠지면 계속 불안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도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가 흐름이 좋아서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마이크론이 홈페이지에다가 메모리 가격, 이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공지가 있었으면 이거를 반도체 회복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보통 이렇게 반도체 가격 인상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특정 제품을 이렇게 하나 딱 찍어서 보통 올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독특한 게 전 제품이에요.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 모든 제품을 그냥 올리겠다. 이게 10년 만에 보기 드문 조치라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먼저 이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가격을 예를 들면 디램 값이 지금 5달러인데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요. 결정한 게 아니라, 자, 저는 한번 이번에 7달러로 좀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 반응을 먼저 살펴요. 어떻게 나오나. 저기 이제 고객사, 예를 들면 애플 같은 데서 이제 딱 보고, 야, 지금 정도면 7달러는 너무 무리고 6달러만 하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을 해서 뭐 6.5나 6달러 이제 결정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방식이 달라요. 그냥 다 올린 거예요, 그냥. 협상은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일단 가격부터 먼저 올려버립니다. 되게 자신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유통사랑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협상. 마치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하죠. 먼저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되게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마이크론이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세게 나오는데, 이렇게 3등 업체가 이렇게 나오면 1, 2등 업체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안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이렇게 올려주니까. 그럼 당연히 삼성과 하이닉스도 따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주가에 좋고,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고 사실 삼성전자가 되게 좀 주가 흐름은 견조했는데, 하이닉스 아무래도 HBM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보통 전통 반도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이런 이제 그 홈페이지 공지는 삼성전자 주가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였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회장은 또 중국에서 샤오미, BYD 수장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중국과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뭐 그냥 여기 갔을 리는 없고 당연히 샤오미나 BYD 수장을 만났다는 건 고객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래 경쟁사이면서도 고객사인 게 삼성전자가 일단 이제 샤오미랑은 스마트폰과 가전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샤오미가 되게 또 잘 만들죠. 이게 샤오미를 흔히 그런 표현했잖아요. 대륙의 실수다 여기. 너무 싸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체 입장에서 정말 힘든 건데 소비자는 좋죠. 이렇게 싸게 만들어 주니까. 근데 스마트폰과 가전에서 철저하게 좀 경쟁사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아니면 또 최근에 전기차까지 만들잖아요. 네. 이런 거 만들 때 부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부품을 샤오미가 만들진 않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부품 중에 일부가 또 삼성께 일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샤오미가 저렇게 완제품을 많이 만들면 우리 거 더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영업하러 간 거죠. 예, 부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BYD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 전기차 만드는데 삼성 SDI 배터리는 당연히 안 쓰겠죠. BYD가 직접 하니까. 네. 근데 그 차 안에 요즘에 자율주행 기능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 전기의 카메라, 삼성 전기의 MLCC 같은 부품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요거 다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이제 고객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은 일단 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좀 뛰겠다라는 그런 좀 의지를 표현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삼성이 부품도 지금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은 전장 부품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전자 부품들을 만드는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방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다만 중국은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이런 부품들을 다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삼성이 과연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되게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것만 넣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자동차는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산 제품을 쓸 가능성은 분명히 중국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또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기다리던 마침내 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전기차 판매가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테슬라도 부진하고. 그러면 왜 반등하는 건지,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갈 건지. 근데 이게 주요 증권사에서 예측을 해보니까 2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것 같대요. 이제 더. 왜냐하면 여기 그러니까 제조업체는 결국 재고 사이클이거든요. 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고가 너무 많으면 안 팔려서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죠? 줄이죠. 재고를 줄여야 돼요, 무조건. 삼성도 이 사이클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고 재고 조정을 하는 과정은 되게 고통스러워요. 실적도 막 적자 나기도 하고 주가는 반토막 나기도 하는데 배터리가 지금 그랬거든요. 전기차도 안 팔리고. 근데 지금 최근에 물론 뭐 전체 전기차가 잘 팔리는 건 아니지만 유럽에서 테슬라를 제외하면 또 전기차가 좀 잘 팔리고 있어요. 1, 2월 달 데이터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30% 이상 증가했는데 네. 사실 안 좋은 건 테슬라죠.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판매가 워낙 안 좋은데 근데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좀 호조를 보인 데다가 애널리스트 분석해 보니까 재고 조정 사이클이요. 이번 1분기에 이제 끝날 것 같대요. 재고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그 다음엔 채워야 돼요. 재고 확충 사이클. 이게 제조업체한테 제일 좋은 사이클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진짜 2분기부터 재고 비축하는 거 맞나?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이 맞다고 생각하신 분은 좀 요즘에 애널리스트 분들 보고서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공통적으로. 이 사이클이 맞으면 지금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과거 공식대로면 제조업의 투자 공식대로면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자,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놀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지금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요. 재고가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늘어나서 재고가 이제 너무 많은 수준까지 갔을 때는 그거는 오히려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인 거죠. 반대로 봤을 때. 근데 지금은 이 재고 비축 사이클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2차 전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나쁘게 볼 게 아니라 투자 시점을 조금씩 이제 저울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배터리주들이 좀 강했고 근데 유독 LG엔솔이 좀 더 많이 올랐던 이유는 앞으로의 전기차의 대세는 저가 전기차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저가 전기차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용하는 건데 네. 이건 좀 비싸거든요. 한국은 여길 잘하고 LFP 배터리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못하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앞으로 많이 열려요. 근데 LG엔솔이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양산할 지금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노우한테 수주를 따냈어요, 이미. 예. 그래서 LFP 배터리 수혜는 일단 먼저 LG엔솔부터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요새 LG엔솔이 다른 좀 배터리 회사보다 좀 강하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어쨌든 지금 배터리는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 네. 예, 재고 확충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다. 이 사이클이 시작되면 당연히 이제 주가도 어느 레벨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배터리도 좀 2분기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2분기부터는 네. 기대해 볼 만하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이게 기업 가치가 뭐 30조 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현대차에게는 좋은 얘기 호재일 거고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랑도 크게 연관이 돼 있다. 이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증권사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가 이게 약간 좀 고무줄일 수 있어요. 3조 원에서 최저, 많게는 30조. 근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를 지금 측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마치 AI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랑 똑같죠. 근데 누구든 인정하죠. 언젠가 인간형 로봇이 대중화된 시기는 올 거다. 그런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30조는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30조는 좀 비싸 보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약간의 분석 보고서가 있었고 그걸 이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현대차한테 플러스죠. 왜냐하면 이 회사 지분을 80%나 갖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그래서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20%는 저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80%를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가 출자한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50%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를 저기 현대글로비스. 네. 근데 정의성 회장이 특이하게 20% 갖고 있어요. 그 정의성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가치가 올라가면 자기 자산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으로. 네, 개인 자산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프트뱅크가 4년 전에 현대차한테 이제 지분을 넘길 때 네.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올해 안에 상장하는 기로 약속을 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그게 6월까지 상장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날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상장을 지금 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근데 상장을 못하면 그 소프트뱅크 지분 20% 남은 거 있죠. 네. 요거를 현대차 그룹이 사가야 돼요. 다시. 예. 그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가면 이제 현대차 그룹 100% 갖고 가게 되겠죠. 사가는 그림도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네. 지금 가치가 그때보다 네, 올라갔으니까 좋다면 앞으로 더 100% 좋아질 가져가. 거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6월 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가 계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을 가져오려면 이거 가치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죠. 아, 이게 얼마 가치구나. 지금 3조인지 30조인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높을수록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져올 때 그게 가치가 그쵸. 올라갔으면 비싸니까 비용을 치러야 좀, 예. 되는데. 근데 그만큼 또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그게 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의성 회장이 아직 이게 지배구조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핵심은 현대모비스예요. 모비스가 현대차를 갖고 있어요. 그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고 기아가 모비스로 이게 순환 출자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씩.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회사는 물론 현대차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현대차를 갖고 있는 회사가 모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모비스를 가져가면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현대모비스를 딱 차지하는 순간 그냥 현대차 그룹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요 구조입니다. 근데 정의성 회장이 지금 현대모비스 지분이 거의 없어요. 한 0.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확보하려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최소 5조 원 이상이 든대요. 정의성 회장한테는. 그 돈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매각하는 거예요. 상장하면 매각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래서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할 때 되면 지배 구조가 아마 이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현대모비스나 이런 회사들도 가치가 같이 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런 이제 정의성 회장 중심으로 한 지배 구조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너무 지금. 다이나믹한데요. 네. 그러니까 로봇도 있는데 정의성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모비스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기업 가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정의성 회장의 지분 가치가 같이 덩달아 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배구조 재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상장한다면 벌써 뉴스가 나왔을 텐데 지금 당장 상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건 소프트뱅크 지분을 가져올 때 과연 얼마에 가져올 거냐. 그 가치에 따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가 지분 가치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얻어볼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랄까요? 근데 그런 거 어쨌든 있어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가치가 그때 예전에 살 때보다 올라가 있고 네.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에 들어갔고요. 지금 올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양산을 해서 공장에 투입을 할 거래요. 영상 찾아보시면 실제 있어요. 공장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니까 그럼 관련된 기업들이 또 밸류체인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란 기업이 사실은 정의성 회장 입장에서 올라가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주가가. 왜냐면 오르면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낮을수록 유리해요. 네. 그래서 주가 되게 부진했어요. 아, 근데 이게 끝난다면 이제 누를 이유가 그렇죠. 없는 없어지죠. 맞아요. 그러면 현대모비스한테 또 호재가 되는 거죠. 밸류업, 예, 밸류업이 되는 거죠. 자동 밸류업. 물론 현대차 그룹은 우린 그런 적 없다고 의미는 하지만 다르지만. 예, 어쨌든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이제 맞물려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얘기해 주실 때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해 주시면서 엔터가 조금 더 갈 수 있다. 견조한 흐름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있었고 또 중국 문화공연 대표단이 그래서 방한 예정이라고 해서요. 이게 올해 한한령 해제는 진짜 기대해 봐도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기대하고 있고 과연 이제 제일 기다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 K-팝 가수 중에 과연 누가? 올해 누가 저기 중국에서 첫 포문을 열까? 네. 그러니까 콘서트 하는 거죠. 제일 기대하는 게. 그게 상징성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얘기는 안 나왔지만 지금 계속 그 문화 교류 한다는 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21일 날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은 한중 간 문화 교류 복원이 두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제고한다. 그러니까 문화 교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그 중국 문화공연 대표단도 이제 방한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엔 서로 이제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결국 중국의 빗장도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모르지만 방향성 자체는 명확해진 것 같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되게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못 봐요, 사실. 정상적으로는 수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어둠의 경로로 많이들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중국의 평론 사이트 더우반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폭삭 소가수다 그게 인기가 많은데 맞아요. 실제 평점이 9.4나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높게 나오고 리뷰도 3만 개나 될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한국 드라마를 되게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정식으로 못 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 굳이 이걸 막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한국의 이런 드라마가 워낙 인기 많고 중국 자체적으로 만든 드라마 인기가 요즘에 좀 많이 시들시들하대요. 그러니까 중국의 OTT 회사도 한국 걸 가져가면 되게 좋거든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올해 한번 드라마랑 이 K-팝 가수들의 공연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엔터와 드라마 제작사 모두 다 좀 한번 관심을 좀 기울여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투자 아이디어 여기서도 여쭤봐도 돼요? 네. 예전에 SM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엔터주를 한한령 해제를 기대하고 좀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엔터주에서는 중국 비중이 좀 높은 회사가 사실은 이제 SM이 옛날에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어디 그 엑소도 있었고 되게 좀 그 중국 비중이 좀 꽤 높았던 엔터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도 좀 기대할 만한 게 하이브는 이제 워낙 다양한 아티스트인데 BTS의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복귀를 할 거고 또 중국 콘서트가 올해 당장 안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의 문이 열리게 되면 BTS가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SM과 좀 하이브 쪽이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JYP는 사실 좀 일본 쪽에 좀 인기가 좀 그 아티스트들이 많았던 편인데 어쨌든 SM과 하이브가 한한령 해제 엔터 쪽에서만 본다면 수혜를 좀 가장 크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SM과 있습니다. 하이브. 네. 자, 이제 당장 내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그리고 4월 2일에는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가 있고 정말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그런 지금인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계속 많이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재개 앞두고 사실 뭐 이미 재개도 되기 전에 지난주에 증시가 많이 너무 흔들렸잖아요. 막판에 또 굉장히 뭐 관세 충격도 있었고, 근데 또 공매도의 영향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공매도를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빠지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번 주 한 주 초반까지는 좀 공매도 영향권에 들어서서 막 주가들이 요동을 칠 텐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거지 기업 가치에 문제만 없다면,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기업이 있으면 요거를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결국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과거에도 그 3개월 후에는 대부분 다 주가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사실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용하자.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마 짜증은 나실 거예요. 이게 빠지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이걸 좀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또 4월 2일, 4월 3일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또 거기다 삼성전자가 아마 실적이 4월 8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요게 4월 초까지 좀 이어지잖아요. 요 고비만 좀 잘 넘기면 4월 중순 10일 이후로는 조금 더 시장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증시가 다시 2600 밑으로 좀 내려선 상황인데, 이 2600 이하는 PBR 기준으로도 0.9배 이하고 PER로도 9배가 좀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되게 싼 네. 구간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대에서는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도 괜찮다.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럴 때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이 4월 첫째 주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위아래로 막 오락내락 하니까 아래로 변동성이 커질 때만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기업들을 좀 담아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일 좀 이제 남아있는 게 환율이 아직도 너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직 정치 리스크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빨리 결론이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마 환율이 내려와서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환율 안정세가 아직은 좀 나오지 않아서 이 정치 리스크가 언제 완화될지 이 부분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략은 빠질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기회로 활용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분기에서 2분기로 바뀌는데 정말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다이나믹한 네, 맞습니다. 그런 시기네요. 자, 그러면 염이사님께서 또 선정해 주신 보고서 일요일 순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울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원님이 제목은요, 조선보다 더 뜨거운 엔진, 그러니까 선박 엔진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 조선주가 좀 안 좋긴, 같이 빠지긴 하지만 엔진을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엔진 집중 투자하자. 이걸 좀 공고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박을 만들어서 중국에 공급하진 않지만 그 중국과 우리나라는 조선에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잖아요. 근데 중국에도 엔진사가 있는데, 중국의 많은 선박 회사들이, 조선사들이 한국에 또 엔진을 요청을 해요.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 엔진 같은 것도 경쟁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엔진사들이 중국에도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 우리나라 조선사랑 엔진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중국 수요 효과를 충분히 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선박 가격이 조금 이제 수주 가격이 좀 정체 보이고 있거든요. 계속 좀 지지부진한데 엔진 가격은 계속 좀 오를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공급은 제한적인데 중국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엔진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한국 조선사들이 지금 인력 부족 등으로 지금 이제 좀 이게 증설하기가 좀 쉽진 않대요. 근데 이제 중국은 계속 막 증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또 수주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엔진사들의 실적이 어쨌든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실적을 엔진사들은 26년하고 27년에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때 23년 이제 24년에 그때 이제 수주가 또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네. 실적에 이제 26년 7년에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적 사이클 상으로도 굉장히 좀 우위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6년부터 확실히 좋아지고 27년에는 예전 호황기 이상의 수익성을 좀 시현할 것 같다. 그래서 엔진에 대해서 오히려 조선사보다 더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 우리나라 엔진 회사 중에서는 3개 회사 있거든요. 네. HD 현대 마린 엔진, 하나 엔진,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선박도 하지만 엔진도 같이 해요.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HD 현대 마린 엔진을 최선호주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일단 이제 이 회사를 이렇게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뭐 앞으로 실적도 좋아지겠지만 현대 마린 엔진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현대중공업 그룹의 모든 선박의 대부분의 엔진을 다 담당했는데 이번에 그 현대 마린 엔진을 인수했거든요. 인수했는데 중소형 선박 있죠. 네. 그 현대 미포가 하는 건 여기는 아마 마린 엔진에 이제 넘겨주기로 한 것 같아요. 그 마린 엔진은 원래 옛날에 STX 중공업이었어요. 이 회사가 고객사가 많아요. 중국도 있고 한국 기업들도 있는데 여기에 편입되면서 이제 현대 미포 물량을 다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이 하나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대 마린 엔진을 좀 주목하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도 잘 보내봤고요. 4월 맞을 준비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4월에 또 첫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